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월수금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근래 들어서는 바이오를 꼭 해야 된다. 정말 목록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뭐 긍정적인 재료 나온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요, 오늘장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슈, 종목, 차별화 장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종목 차별화 어떤 의미인가요? 이슈, 종목, 차별화, 장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압축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후발주라고 하더라도 개별 재료가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멘텀이 발생이 되는 주식들이 있겠죠.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실현 효과가 좀 강하게 나오는 이런 좀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어서 이슈 종목 차별화 장세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이슈와 또 종목의 차별화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강한 집단 주식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제일 강한 주식 있으면은 지금 제일 약하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거나 좀 해외 쪽하고 연동돼서 이 약세가 시장보다 훨씬 두드러지는 이런 주식들, 약간 좀 서로 상극의 입장에 있는 주식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시장에 대한 좀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하는데요. 해외 쪽 흐름을 좀 보면 다우존스도 185포인트 선 정도 상승 마감이 좀 됐고, 나스닥도 뭐 신고가 향해서 잘 가고 있고, S&P도 뭐 강세만 있고, 그럼 다 좋죠. 근데, 이 내용을 좀 뜯어보면, 움직임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기반 관련된 업체들, 그죠? 이런 업체들은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거나 강세를 주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인 애플은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신고가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없는 거를 애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IT 섹터로 묻기에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패드 관련된 매출, 요것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고, 서비스 관련된 애플 TV가 됐건, 콘텐츠가 됐건, 그죠? 이런 쪽 관련된 소비재 성격의 매출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드웨어 관련된 매출만 집중되어 있는 삼성전자는 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마이크론하고 같이 비교를 할 때는 반도체가 붙습니다. D램.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 해외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5% 가까운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3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추세가 붕괴되는 흐름이 일단 나오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웨스턴 디지털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급락하는 흐름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16%짜리 지금 급락이 나오고 이건 완전히 하단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조금 더 우리가 며칠 전으로 가면 어떤 주식들이 급락이 나왔냐면 인텔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인텔이 급락을 해서 좀 시장에서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기술주들도 잘 보면 강세 흐름을 보이거나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주식들은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주식들, 그다음에 애플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된 매출, 그러니까 단순히 하드웨어 관련된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업체들은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계속적으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거 관련된 노이즈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강세 구간에서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약해지더라. 이게
해외에만 저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81,000원대.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300을 넘어서 2,350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구간인데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저점을 낮추는 흐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 쪽도 연동된다는 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산업 그냥 단순 테마로 엮여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3월 달에서 이제 6월 달 요거에서 벗어나서 테마에서 이제 먼저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 쪽으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건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집단.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전기차가 제일 강하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는 자율주행 쪽이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게 바이오 제약 집단이죠. 여기에 진단키트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헬스케어. 근데 얘네들이 양대축이고 나머지를 제외한 주식들은 약간 조연이나 후발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나 바이오 제약이 완전 주도할 때 약간 이쪽이 좀 쉬면은 5G 관련된 주식들이나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좀 빈자리를 메꿔준다거나 결제 관련된 주식을 메꿔준다거나 국내 쪽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이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즈니스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 영위가 가능한 미국이 중국을 계속 괴롭힌다 하더라도 중국이 ARM 사인화를 통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이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수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이런 산업군.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납포주들에 대한 제로가 나오는 거죠.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어떤 이런 문제하고 별도로 뭐 미국이 전 세계 대상으로 연예금 해제한다고 하니까 이제 관광 서비스 관련된 주식들이 좀 반등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와 종목에 대한 차별화 장세가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이오 제약 집단과 전기차 쪽으로 중심으로 한 차별화 순환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높은 성과를 좀 기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그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쭉 가져오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LG화학이 결국에는 앞자리를 바꿀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바꾸네요. 지금 73만 원 정도까지 오름세 7%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두 개 섹터가 워낙에 좀 강해가지고 이 종목군들이 없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장 활용 전략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그동안 이제 전기차 집단,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쪽에서, 이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가 묶여서, 진단키트가 묶어서 헬스케어를 볼 수가 있죠. 이 집단을 하나 형성을 한다면, 전기차 집단은 자율주행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훨씬 더 적으니까요. 여기 이제 5G 정도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집단이고, 얘네들이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나머지는 다 이제 조연이나 엑스트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슈에 따라 잠깐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전기차 쪽은 저도 실전에서는 거래 못했어요. 타이밍 못 잡았고. 다만 이제 방송에서는 여러분한테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키워드 계속 이야기해드렸는데 8월 그 27에서 28일 유럽 간악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이중항체 면역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백신 진행상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어떤 이런 거와 관련돼서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이랬을 때 가장 화두에 있는 건 뭐냐? 그럼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리잖아요. 돌연변이 대량 생산 많이 이야기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연변이에 대한 이 키워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요거 이제 복잡해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유한양의 집단과 녹십자 집단. 요 그림 많이 보셨죠? 요거 한 최근 들어서 한 1, 2주 동안 제가 요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유한양의 집단과 녹십자 집단을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녹십자 집단, 녹십자, 랩셀, 녹십자 MS, 그죠? 그다음에 녹십자 랩셀, 그다음에 녹십자 셀, 그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그다음에 유한양행 집단은 유한양행, 그다음에 차바이오텍 이런 쪽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몇몇 괜찮은 기업들이 올릭스나 오스코텍 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화력을 좀 집중을 하는 게 이번 구간에 저는 수익률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